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은 좀 상승을 했죠. 전날 하락분을 거의 되돌리는 모습이었고 유로존은 소폭 상승하고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화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OMC하고 ECB 두 개라고 말씀드렸었고 FOMC보다는 ECB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 FOMC는 좀 아쉬웠죠. 탄력적이라는 용어만 안 썼으면은 폭등으로 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 탄력적이라는 말 한마디에 시장에서는 양쪽 하나 축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약간 흔들었고요. 결국 오늘 재해석하는 데서는 결국 축소보다는 확대 쪽에 무게를 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주가는 다시 반등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ECB가 결국 금리 인하를 했죠. 10개월 만에 0.75%에서 0.5%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금리도 1.5에서 1로 내렸죠. 그 다음에 지금 그 MRO라 그래가지고 1개월짜리 단기 자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내년 7월까지 연장했고요. ABS라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 논의 중이죠. 이게 이제 돼야지만이 유로존은 힘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 유로존의 ECB의 이번에 통화정책회의는 ECB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의 입김이 엄청나게 크지요, 독일이. 근데 독일이 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는 독일이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로존의 국가들의 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재정정책이 아닌 통화정책이라도 일단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재정정책의 ESM은 여전히 독일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이기 때문에 ESM에서 돈을 더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통화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 이것이 결국 ECB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유로존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이제 ABS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일단 유로존의 기업들에게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독일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각국마다 경기부양책을 시동을 걸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오늘 ECB가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한다면 유로존의 정책을 바꿔놓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의 긴축이 이제는 성장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첫 스타트를 ECB에서 진행이 됐고 그것은 ECB 내 의원들 간의 독일의 힘을 이겨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ECB에서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특히 ABS에 대한 결정이 정확하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난 미국은 지표도 굉장히 좋았죠. 지표를 보면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1만 8천 건이 줄어서 32만 4천 건에 되는 모습. 그 다음에 무역 적자도 상당히 줄었죠. 10% 정도 줄어든 그런 상황이 나왔고요. 이러한 모습을 본다면 이제 미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제조업 지수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제조업에 대한 지수는 상당히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지금 꺼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근심하는 부분입니다.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은행이 지고서 이것을 대출도 안 해주고 투자도 꺼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경기부양책으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금금리를 예치금리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리는 부양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 부양이 나오지 않으면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FOMC나 ECB에는 한 번에 더 경기부양책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시장을 급등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HSBC에서 설문조사를 했죠.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2분기 시장을 굉장히 낙관하는 그런 상황이고 거의 50% 넘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매수세, 주시장의 매수세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HSBC에서 2분기부터 성장 가능, 투자 가능한 곳으로 이머징 마켓, 아시아 지역을 선호하고 있죠. 미국에 대한 부분은 선호도가 상당히 낮아졌는데 아시아에 대한 선호도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기 때문에 이제 아시아 시장이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맞춰서 일단 중국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는지, 대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조만간 드러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PMI 지수가 50에 근접해 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확장이 아니라 축소 국면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어저께 우리나라 재미난 뉴스가 있었죠. 금통위 위원들 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금통위 회의였죠. 의원들 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표결을 했었는데 루머가 하나 있었죠. 완벽하게 금리를 동결한 것이 아니라 4대3 정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의사록을 공개해 보니까 4대3이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한테 상당한 시그널을 주는 거죠. 금통위원들 간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5월에는 아주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ECB에서 금리를 내면서 긴축을 하던 유로존이 경기 부양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거기에 가장 몰려있던 케네시 로크포먼의 부채 시대 성장이라는 논문이 오류가 생겼다는 부분이 생기면서 유로존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재정 건전성만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5월에 있는 금통이 아주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이번 금통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술적 분석 보시면 다우의 일봉 모습 보시면 어저께 음봉 양봉으로 바로 메워줬죠. 어디가 탄력적인 용어 안 썼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고점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추가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고요. 영국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 양운을 뚫고 올라오는 거. 양운을 뚫고 오면 이 고점은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60일선의 싸움인데 오늘 60일선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금요일이죠. 오늘도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